너 한국에서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사기는 무슨 사기야. 나 이거 없이 이제 못 살아. 이제 막 한국에서 돌아온 딸이 캐나다 엄마를 설득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카리나라고 합니다. 한국을 무척 좋아해서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낼 수 있다니 너무 들뜨네요. 평소에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전지현 씨가 나오는 별에서 온 그대였고, 이병헌, 이정재 씨가 나왔던 오징어 게임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물론 이 작품들 말고도 한국 작품들은 로맨스부터 스릴러까지 모든 장르물을 다 기똥차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주인공과 사건들이 다이나믹할 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연기력이 어마어마해서 한번 보면 훅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드라마 하면 친구들이랑 미국 드라마를 시리즈로 보느라 바빴는데 요새는 넷플릭스에서 전부 K-드라마 찾아보고 감탄하기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들은 특히 가족애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드라마를 볼 때마다 가족들을 아끼는 마음과 한국 사람들 간의 정이 끈끈해서 제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한국은 참 다정한 나라였답니다.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 보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어 교실에 등록해서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어요.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는 그야말로 멘붕이었죠. 발음과 표기가 달라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게다가 높임 표현은 정말 헷갈려서 존댓말을 썼다가 다시 반말을 썼다가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하면서 엉터리 한국어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연습도 하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말들을 자주 따라하다 보니 아주 기초적인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 되었어요. 한국어는 외국인이 배우기에 분명 어려운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동글동글하고 길쭉한 자모음 24개만 외우면 끝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다니 정말 과학적인 언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에서 자기 나라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정말 드문데 언어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라는 점이 인상 깊더라고요. 게다가 한글은 유일하게 창제자, 목적시기 등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라고 해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이 애민 정신으로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니 그 역사도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어와 드라마에 푹 빠져있던 어느 날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서 한국 가정집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 학기 동안 제가 한국 학생의 집에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호텔이나 기숙사가 아니라 실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저는 부모님을 졸라서 이건 꼭 해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취업 준비를 하는 와중에 6개월이나 한국에 가는 게 리스크가 컸지만 저에게 온 일생일대의 기회이니 꼭 놓치고 싶지 않다고 어필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만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뭐든 다 하겠다고 사정사정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결국 부모님은 허락해주셨고 저는 한 학기 동안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다니 한국에 가는 날까지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어요. 캐나다에서 한국까지는 무려 11시간이나 걸렸어요. 노트북에 한국 드라마를 잔뜩 담아두고는 여행 내내 드라마를 보다가 자다가 겨우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세계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로 공항이 북새통을 이루더라고요. 입국 심사장 저 멀리까지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야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줄이 굉장히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금세 제 차례가 되었어요. 한국 공항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 덕분인 듯 했어요. 캐나다에서는 굳이 방문객들이 기다리든 말든 자기 속도에 맞춰 천천히 일을 처리하는 편인데 한국 직원들은 사람이 몰리자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한국 입국 시스템에는 자동 출입국 심사대도 있어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은 그냥 여권만 스캔하면 바로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부러웠어요. 우리 캐나다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참 편리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공항에 내리고 나서 제가 좀 길치라 걱정이 앞섰어요. 일단 으리으리한 공항 규모에 압도되었거든요. 이 넓은 공항에서 내가 잘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저 멀리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로봇이 보이더라고요. 세련된 모양의 로봇은 동그란 부분이 카메라인 것 같았고 로봇의 몸통 부분엔 터치스크린이 달려 있었어요. 여긴 무슨 2050년의 공항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로봇 옆에서 사진도 찍고 터치스크린을 이리저리 만지며 구경했어요. 메뉴를 자세히 살펴보니 길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시스템을 작동시켰더니 로봇이 직접 움직이며 제가 가고 싶은 장소까지 저를 안내해줬어요. 이 넓은 공항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이 로봇 덕분에 손쉽게 목적지에 갈 수 있었죠. 아마 이 로봇은 저처럼 길을 잘 몰라서 헤매는 외국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제품이겠죠.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들이 있을까? 미리 로봇까지 구비해둔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첫인상부터 감동적이었던 한국에서의 6개월은
비주얼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라며 한국이 미래도시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먼저 휴대폰 하나면 지갑 없이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편리했어요. 심지어 교통카드 기능까지 모두 다 된다는 게 좋더라고요. 한국으로 올 때 부모님께서는 혹시나 걱정된다며 삼성 최신형 휴대폰을 선물로 주셨어요. 애플 휴대폰은 제약이 많아 실제 사용에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특별히 한국 삼성 제품으로 골랐어요. 삼성 휴대폰 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물카드 등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카드로 어디서든 결제도 가능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있었죠. 한국 상점에서 휴대폰 결제가 안 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미 한국에서는 최첨단 결제 시스템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게다가 학교에서 발급해준 학생증까지 휴대폰에 들어가 있어서 도서관을 출입할 때도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했어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죠. 캐나다에서 휴대폰은 주로 노래를 듣고 검색하고 연락하는 정도의 기계였는데 한국에서 휴대폰은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다시 캐나다로 와서 가장 불편했던 건 한국에서 습관이 무섭다고 지갑 없이 종종 휴대폰만 가지고 나가버렸던 점이에요. 지갑을 안 가지고 나가서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캐나다에서 다시 지갑을 챙겨 다니니까 정말 불편했던 거 있죠. 그런데 한국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는 쫄딱 망할 뻔했어요. 한국에서 씀씀이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한국에는 인터넷 쇼핑과 택배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저도 모르는 새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일단 캐나다에서는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주로 캐나다 쇼핑몰에는 아주 작은 사진 하나와 짧은 설명을 올려둔 게 끝이고 배달 비용을 더하면 물건 값보다 배달비가 더 많이 나왔거든요. 반면 한국은 내가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면 수많은 제품 리스트가 쭉 뜨고 사진과 정보가 친절하게 잘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구매자들이 올려놓은 후기도 많아서 물건을 사도 실패할 확률이 적었어요. 사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건 택배 서비스예요. 물건을 보내면 하루 이틀 만에 도착하는 한국의 로켓 배송이나 총알 배송 이런 건 진심으로 한국에서만 가능할 거예요. 캐나다는 일단 기본 배송이 5일부터 시작해요. 캐나다 아마존의 경우 하루 이틀 만에 배송해준다는 획기적인 제품이 있긴 하지만 상품이 극히 드물고 미국 아마존에 비해 물건 가격이 비싸거든요. 일단 예상 배송 기간이 기본 2주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마저도 보통 종종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택배 기사님이 집에 왔는데 부재 중일 경우 다음날 쪽지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회사로 찾아가야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물건을 갖다 주지도 않고 쪽지만 붙이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 기다리는 택배라면 어디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어야 해요. 한국에서는 택배비가 보통 3,000원이라면서요. 캐나다는 아무리 싸도 기본 15,000원 정도부터 시작해요. 택배비로 5만원 내는 것도 예산일이죠. 그리고 얼마 이상 무료 배송? 여기서는 그 기본 금액 자체가 비싸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배 시킬 땐 신중하게 고민하고 시키는데 한국에선 무료 교환 환불까지 가능하니 넋 놓고 있다가 구매 클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니까요. 사실 캐나다 택배 시스템에서 가장 열받는 점은 오배송이에요. 물건을 잘못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배송 기간이 기본적으로 길기 때문에 처음 기다리는 시간 일주일, 반품을 보내는데 일주일, 또다시 제대로 된 물건을 받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니 한 달 내내 반품 택배로 시달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 열받고 싶고 화가 잔뜩 나고 싶으시면 캐나다 택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캐나다 사람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편이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쇼핑 중독이 되었는지 이해 가시나요? 캐나다에서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그렇게 6개월간 신나게 쇼핑을 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빠르게 흘러 캐나다로 돌아갈 타이밍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소모품으로 사용한 것은 모두 정리하고 버려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한국 친구가 당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근을 하라고? 그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했었는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근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당근마켓이요. 버리기엔 아깝고 나에겐 필요 없는 물건을 저렴하게 올려서 소소하게 돈도 벌고 필요했던 아이템을 싸게 사기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어쩜 한국인은 이런 어플을 개발한 걸까요? 한국은 상상하기만 하면 다 실현되는 곳인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도 늘 그런 물건들이 처치곤란이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다 버리곤 했거든요. 그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은 물건을 사는 사람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잖아요. 한국의 이런 선진문화 정책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당장 캐나다부터 당근마켓을 도입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당근마켓에 물건을 팔면서 참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저렴하게 물건을 팔아줘서 고맙다며
작은 먹거리를 주신 아주머니도 계셨고, 제가 캐나다로 돌아가게 되어 물건을 팔게 되는 걸 알고 한국 기념품을 챙겨온 학생도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정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정이 넘치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스치는 작은 인연도 참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당근마켓에서도 소소한 정을 나누는 걸 보면 말이죠. 그렇게 출국을 앞두고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절대 처분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생겨버렸습니다. 무게는 7kg 정도의 캐리어에도 담기지 않아 소중히 안고 비행기를 타야 했는데도 저는 무조건 챙겨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압력밥솥이에요. 제가 한국 살면서 한국살에 푹 빠졌어요. 저는 장이 예민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한국에서 쌀밥을 먹고 나서는 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쌀밥에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빵을 먹는 것보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밥통 요리를 검색해보니 카레부터 고기 요리까지 안 되는 게 없던데요. 분명 엄마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밥통을 안고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이게 뭐길래 이고지고 왔냐고 여쭤보시길래 엄마에게 맞춰보라고 했죠. 우리 가족 모두 다 잘 쓸 수 있는 물건이고 한국에는 이거 없는 집은 없다고요. 엄마는 혹시 조교끼냐고 여쭤보셨죠. 조교끼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이거 없이는 이제 못 산다며 자랑스럽게 한국의 압력밥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얼마 전에 인스타팟이 고장나서 중국 밥솥을 샀는데 품질이 엉망이어서 내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품도 안 좋은데 못하러 무겁게 사오냐고요. 엄마는 뭘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한국이랑 중국이랑 비교가 되나요?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쌀을 주식으로 하지만 한국 사람들만큼 밥솥을 잘 만드는 나라도 없거든요. 엄마를 앉혀두고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한국 제품 기술력은 진짜 뛰어나고 한국 사람들은 뭘 하나 만들어도 엄청 꼼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고장날 일이 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 제품이라면 믿고 써도 괜찮다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땐 싼 맛에 중국 제품들을 몇 개 사봤었는데 처음에 올 땐 굉장히 그럴듯하게 포장도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싸고 잘 만드니까 중국 제품을 많이 써야겠다 했는데 중국 제품은 조금만 사용해도 금세 고장나버리고 제 기능을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제품을 사야 했어요. 괜히 저렴한 제품 사려다가 오히려 돈 낭비를 한 꼴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한국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야 그 정도 제품력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며 얼마에 사왔냐고 여쭤보셨는데 가격을 들으시곤 깜짝 놀랐어요. 무슨 밥하는 걸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왔냐고 제가 사기 당한 건 아닌지 잔뜩 의심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말하는 인스타팟은 유럽에서 주로 이용하는 냄비의 일종인데 쉽게는 밥솥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압력밥솥으로 한 음식과는 맛 자체가 비교 불가해요. 특히 밥은 더 그렇죠. 아예 다른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걸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엄마에게 직접 밥을 해서 보여드리기로 했죠. 전원을 꼽자 밥솥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엄마는 밥솥에서 음성이 나오다니 너무 신기하다며 관심을 보이셨어요. 밥솥을 열고 닫을 때 음식을 시작할 때 알람음이 정말 귀엽다고 하셨죠. 저는 쌀을 씻어 밥솥에 넣어두고 30분만 있으면 밥이 완성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놀라더라고요. 중간중간 확인을 안 해봐도 괜찮냐고요. 저는 다 끝나면 또 음성으로 알려주니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정말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하시면서 기다리는 동안 설명서를 읽어봤죠. 설명서는 좀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는 게 많았어요. 한국인들은 아마 밥솥이 너무 익숙해서 매뉴얼이 필요 없기 때문이겠죠. 그치만 지금 미국에서 김밥의 인기도 점점 치솟고 있고 한국 밥솥을 찾는 외국인들이 분명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 미리미리 매뉴얼을 업데이트해 놓으면 어떨까 하고 한국 밥솥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너무 엉터리 영어로 되어 있으니 저에게 번역을 의뢰하시면 정말 잘 해드릴 수 있거든요. 한 30분이 지나고 밥이 완성된 걸 보니 윤기가 잘잘 흐르는 쌀밥이 완성되었어요. 다 되었다고 밥솥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정말 듣기 편했어요. 엄마에게 갓 지은 밥 한 숟갈을 드렸더니 충격을 받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반응을 예상했어요. 원래 제가 알던 쌀밥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거든요. 사실 쌀도 제가 한국의 쌀을 미리 주문해 둔 거였는데 한국 쌀은 다른 나라에 날리는 쌀보다 훨씬 쫀득하고 맛있거든요. 저는 이건 꼭 김에 싸 먹어야 한다며 한국에서부터 챙겨온 김을 꺼냈죠. 엄마에게 이건 한국의 김이라는 건데 해조류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이어트 할 때 감자칩 대신 김을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밥에 김을 싸먹는 건 빵에 버터를 발라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설명했죠. 엄마는 김에 싸먹어 보시더니 입에 잘 맞으시는지
그제서야 잘 사왔다고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서를 보니 다른 음식들도 만들 수 있겠던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다고요. 엄마들이 잘 샀다고 하면 진짜 잘 산 거라는 거 아시죠? 저는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캐나다에서도 한국처럼 매일 쌀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신나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김은 어떻게 이렇게 얇게 만들 수가 있죠? 혹시 바닷가의 할머니들이 계속 밟아서 만드시는 걸까요? 정말 궁금해요. 아참, 그리고 저희 모녀는 요새 매일 쌀을 씻고 나온 쌀뜨물로 세수를 하고 있는데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저희 피부가 하얗고 반질반질하다며 주위 사람들 모두 어떻게 한 거냐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그치만 이건 저희 모녀만의 비밀로 남겨두려고요. 저희도 한국 사람들처럼 탱탱하고 예쁜 피부를 갖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6개월간의 한국 생활로 한국에서 취업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처럼 편리하고 좋은 나라는 또 없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취업만 하면 그땐 한국에서 쓸 밥솥을 사주겠다며 약속하셨어요. 언젠가 한국에 취업해 쌀을 안 치고 있겠죠? 저의 한국 취업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카리나 씨 어머니도 한국 밥솥이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중국 제품과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 와서 면세점에서 쓸어가는 제품이 압력밥솥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한국의 밥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품이죠. 밥솥에 푹 빠져버린 캐나다 유학생 카리나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상 감동필름이었습니다.